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해보시자고요. 건축 인허가를 위한 도로의 조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땅에다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규정에 의해서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지 건축 허가를 내주는데, 그 규정은 뭘 보냐면 제일 첫 번째 건축법을 먼저 봅니다. 건축법을 보고 난 다음에 건축법에 의한 시행령을 봅니다. 시행령을 보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뭘 보냐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법 조례를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볼 것이냐,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있는 걸로 볼 것이냐, 조례를 볼 것이냐, 아니면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를 볼 것이냐는 것은 담당자의 주관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땅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면밀하게 살펴야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땅이, 내 땅이 담당자가 볼 것도 없이 도로 대장에 있는 도로와 내 땅이 붙어 있다. 그럴 때는 볼 것도 없죠. 왜? 서울 시내에 어떤 동에 4m도 6m에 도로 뽑으면 도로가 대장에 올라가 있는 땅 옆에 내가 땅이 집이 있어서 거기를 집을 짓겠다면 도로 대장에 다 올라가 있는 땅이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고 지금 밭을 쓰고 있는데 그 밭을 가로질러서 내가 집을 짓려고 하다 보니까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는 그 도로와 내 땅에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서 연결시켜야 된다고 할 때는 이런 걸 다 봐야 된다. 38페이지 보면 건축 허가와 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최소한 하나의 건축법상 도로가 접해 있지 않으면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건축법의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접해 있는데,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이어야 된다. 이게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조건은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된다. 지목이 모여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도로 대장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조건은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의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한다.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4m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동차는 다닐 수 있고 사람이 못 다니는 도로가 있죠. 4m 이상 도로 중에서. 그게 무슨 도로죠?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는 사람이 못 다니죠. 고가도로도 사람이 못 다니죠. 이러한 도로는 4m 이상이 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반대로 또 하나는, 이번에는 뭐냐면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된다는데 사람은 못 다니고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죠. 근데 반대로 자동차는 못 다니는데 사람은 다닐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하냐면, 사람은 못 다니고, 아니 사람은 다닐 수 있고 자동차가 못 다닌다고 할 때는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그건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계단을 막 올라가다 보면 거기 집이 지어져 있죠. 그럼 그 계단은 자동차가 못 올라가죠. 못 올라가도 거기에 건축허가 나 있죠. 즉 건축법상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의 도로여야 되는데, 자동차만 다니고 사람은 못 다닐 때는 건축법상 도로가 안 되고, 자동차는 못 다니고 사람만 다닐 때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40페이지 보시면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경목의 어느 하나가는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도로법, 사도법. 그러니까 도로법이나 사도법에 의해서 도로로 지정 고시돼 있다 그러면 그건 뭐야? 무조건 건축법상 도로를 본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내 땅이 도로나 산업법에 의해서 고시돼 있다고 할 때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언제 보면은 내가 어떤 땅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법이면 도로도 없고 사도법이면 사도도 없이 다른 사람이 뭘로 쓰고 있어? 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으로 쓰고 있어도 현재는 도로가 없죠. 없어도 땅 주인에게 사용 승낙을 받아서 여기를 내가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지정해서 신청을 하면은 건축가에서 그러면 거기를 도로로 만든다는 조건하에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하고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현황 도로를 만들어 놓고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을 때 내가 여기다가 도로를 만들겠다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은 현재는 도로가 없어도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 걸로 인정하고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공사를 다 했죠. 했는데 도로가 준공이 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건물 사용 승인은 현재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너비 3m 이상의 건축법상이 요구하는 도로의 조건을 만들겠다고만 얘기해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도로법이나 사도법에 의해서 고시된 도로는 무조건 뭐 건축법상 도로 인정이 된다. 45페이지 보시겠는데 땅 주인이 아니 땅이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라고 얘기했죠. 4m 이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반적인 걸 얘기하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 막다른 골목길에서 10m 미만이면 2m만 돼도 건축법상 도로 인정한다는 얘기. 막다른 골목길인 경우에 막다른 골목 길이가 얼마? 10m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건축법상 도로의 폭이 2m만 돼도 건축법상 도로 인정한다는 얘기. 막다른 골목길이 10m에서 35m인 경우에는 반드시 3m 이상의 넓이가 돼야지 건축법상 도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35m 이상, 막다른 골목이 35m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도시 지역에서는 6m, 비도시 지역에서는 4m 이상의 넓이를 돼야지 건축법상 도로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법상 도로의 조건은 주인이 누구냐,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는 관계가 없고 건축법상 제가 만들었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62년도에 건축법상 도로를 만드는 것은 위급시 불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허가를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는 주인도 따지지 않고 지목을 따지지 않고 언제든지 도로의 폭이 도시 지역에서는 6m, 비도시 지역에서는 4m, 막다른 골목길이 10m인 경우에는 2m, 35m인 경우는 3m만 돼도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한다. 모르긴 모르는데 옛날에 부자동차가 가서 부자동차 호수의 길이가 35m까지 가면은 불을 끌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5m까지는 그 집까지 호수가 닫아둘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부자동차 거기까지 바로 그 집 앞까지
진입하지 않아도 된다 해갖고 35m까지는 3m만 돼서 불을 끌 수가 있게끔 만들어보고 35m 이상이 될 때는 반드시 소방차가 진입을 해서 불을 진압을 할 수 있는 거리래야지 건축법상 도로를 본다는 얘기예요. 건축법상 도로는 지목과 주인과 관계가 없다. 위급 시에 불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건축법상 도로로 본다. 건축법상 도로는 지목과 주인 관계는 필요가 없지만은 남의 땅을 이용할 때는 그 사람의 재산권을 보여줘서 사용 승낙을 받아와야 된다. 이것이 건축법상 도로의 조건입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질의 답변을 제가 해놨는데 자동차 및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6m에 포장된 현황도로는 지목을 도로가 아님을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가 있는지 했더니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한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지목은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지역에서 6m 이상만 되면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또 하나 보시면 너비 6m의 통과 도로상에 국유지인 대지가 가로막고 있을 경우 이를 통과로 도로를 인정할 수 있는데 저는 지적법인 지목 또는 국유재산법 국유지역 여부와는 관계없다 했죠. 건축법상 도로는 지목과 주인이 누구냐는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목과 주인과는 관계없지만은 누군지는 몰라도 그 주인의 사용 등락은 받아야 된다. 지목이 대지냐 임야나 농지냐는 관계없다. 뭐만 해라? 사용 승낙은 받아와라. 다만 우리가 앞에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국유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뭐가 있어요? 국유지. 그러면 우리는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왔으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승낙을 해달라고 얘기죠. 그러면 사용 승낙을 해줘야 안 해줘요? 돈 받고 해줘야 그냥 해줘요? 지방자치단체 해줘야 안 해줘요? 그럴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로 쓰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써야 될 수 있는 땅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이런 목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도로로 사용승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인인데 땅을 받더니 국어나 하천부지, 뭐 제방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도로 포장이 되어 있다. 그거는 현황이 도로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때는 국유지가 그렇게 때 그건 건축법상 도로를 보고 건축허가를 내준다. 따라서 국가 땅에 있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을 때는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을 때는 거기가 현황이 포장이 돼 있다고 할 때는 제가 판단하기에 그는 건축법상 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 땅이지만은 도로 포장이 안 돼 있고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죠. 농사를 짓는다든지 물이 흐른다든지 뭐 집이 지어져 있든지 그럴 때는 그거는 도로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국유지인 경우에는 현황이 도로를 쓰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4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재. 이번에는 보면 건축법 제3조입니다. 3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입니다. 그 다음에
철도 궤도에 있는 시설은 이거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괜찮은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용 2번입니다. 국토의 계획과 이어가는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같은 법 51조 3항에 따른 기구 단위 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44조부터 45조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44조가 건축법에 의해서는 44조는 어느 땅이든지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건축법상 도로법의 도로와 접해야 한다. 근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다 출입의 지장이 없는 경우. 45조는 남의 땅을 이용해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려고 할 때는 사용수당을 받아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44조와 45조는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어느 지역은 읍이 아닌 지역,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44조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얘기고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해도 사용수가 없어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언제는 이 적용 제의를 적용하는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건 실전 사례를 봐요. 자, 다시 건축법 44조입니다. 여기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44조와 45조를 다시 한번 공부해보자는 얘기죠.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 2m 이상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2m만 닿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막다른 골목길이 10m 미만의 경우에는 2m의 도로만 있어도 된다 그랬죠. 그 2m는 얘기고 35m인 경우에는 3m, 35m 이상인 경우에는 4m나 6m에 접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2m만 된다면 된다는 게 아니다. 근데 다만 다음 각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나와 있죠. 여기 뭐예요? 해당 건축물에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한번 잡으십시오. 도로가 없어도 어떤 건물을 지었는데 그 공지를 만들어서 차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게끔 돼 있다고 했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대의하는 것은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거든요. 자, 44조를 내가 다시 지금 옮겨놨습니다. 44조 대지와 도로 관계는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 어떤 땅이든지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땅에 내가 건물을 짓는 땅을 만들려면 맨 처음에 내가 건물을 짓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맨 처음에 짓을 때는. 근데 보면 아까 뭐라고 했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했죠. 해당 건물에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죠. 예전 1962년부터 마을과 도로가 있었던 마을 안길인 경우에는 담당자가 마을 안길인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인정을 합니다. 45조입니다.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을 동의를 어떻다? 받아야 한다.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다만 다음 각도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45조는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하려면 건축법상 도로를 사용권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왜?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안 받아도 된다. 언제?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인 땅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로 정하는 경우, 조례로 정했을 때는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번에 45조에 대한 겁니다.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민법에 의해서 남의 땅을 사용하게끔 되면 그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재산권은 사용수납을 받아오라고 했으니까 100만 원을 받고 해주든지 안 받고 해주든지 1000만 원을 해줘도 안 해주든지는 그 땅 주인 마음대로라는 얘기. 그러니까 얼마 받고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땅이니까 그냥 해주든지 돈을 받고 해주든지는 얼마를 받고 해주든지는 네가 결정해라 하는 거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끔 건축부에서 해줬다는 얘기. 해줬는데 자 보면 그 밑에 보면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사유수납 안 받아도 된다 그랬죠. 안 받아도 언제?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한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로 정한 경우를 이 얘기는 뭐냐면 철수가 영희한테 사용수납 해줬죠. 그럼 철수가 영희한테 사용수납 해주면서 그 내 땅에 대한 재산권 보호를 다 했죠. 그런데 철수가 영희한테 사용수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된다? 영희 말고 순이한테 또 사용수납을 받았을 때 또 돈 받고 그 다음에 철수한테 또 받고 그러면 또 같은 돈 땅을 가지고 몇 번을 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을 이중으로 사용하는 것은 방지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미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을 받은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수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이든지 맨 처음에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무조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맨 처음에 돈을 내고 사용수납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돈을 내지만 그 도로는 또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는 이중 삼중으로 돈을 받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조례로 정한 경우입니다. 제3조 아까 보면 적용 제외가 있었죠. 동의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44조와 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동의나 읍이 아닌 지역에 마을도 별로 없고 중간에 왜 농사를 짓는 그 농로나 이렇게 쭉 있는 곳에 한 100m, 200m 지나가서 거기 어느 땅에다가 내가 집을 하나 지어야 된다고 하면은 100m, 200m 오는 경우에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집을 짓는 데는 3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200m 오는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를 다 만들려면 몇 천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건 사실상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섬이나 네 지역에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49페이지에 보면 보도자료 이렇게 되는 곳이 있죠. 전철 산천을 진입도로는 건축기준 완화. 국토해양부는 전통사찰의 진입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부족한 경우라도 전통사찰 경내지에 중축, 개축 등이 이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사찰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사찰에 중축이나 개축을 하려면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모든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언제? 미만의 지역은 그때를 적용한다. 그 다음에 제일 이제 44페이지입니다. 허가권자는 제1항과 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려면 사용승낙을 받아왔죠.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를 지정하면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해야 한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 5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땅이 영희 거야. 영희한테 가서 나 여기 도로를 만들게 사용승낙을 해달라 그러면 영희가 몇 번지에 있는 어느 번지에 있는 나의 땅 어느 부분을 철수에게 도로 사용승낙을 해줍니다 하고 인감도장 찍고 도로 사정증 다고 갖다 주면은 그거를 받은 건축 담당자는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땅 주인이 지목변경 신청 안 했죠. 그런데 이것이 몇 년이 지나가면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에 인감증명 한 통이었는데 지금은 인감증명 두 통입니다. 철수에게 이 땅의 도로를 건축허가를 내는 것을 사용승인을 해준다. 또 하나는 뭐냐면 네가 철수에게 사용승인 해준 이 도로는 건축법에서 도로대장에 올릴 것이고 이 도로대장에 올리면 누가 이 도로를 사용하더라도 이의를 다하지 않는다. 도장 찍고 인감증명 첨부해서 두 개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 5월 30일 이후에는 이런 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입니다. 아까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대장과 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은 도로대장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하나는 도로법에 의해서 있고 하나는 건축법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에 있느냐 없느냐는 건데 2011년 5월 30일 이후입니다.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산시 어디 땅에 내가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뒤에 있는데 남의 땅을 그런다? 현황 도로랑 만들어져 있다고 그 도로가 있어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 땅을 팔고 이 땅 뒤에 있는 땅도 자기 땅인데 이 집을 지금 사용승낙 받은 집을 팔고 내가 뒤에 있는 내 땅에다 다시 집을 지려고 하면은 예전에 내가 앞에 사용승낙서 받았던 도로를 또 사용승낙을 받아야 됩니까? 기양받아도 됩니까? 하길래 내가 건축허가를 언제 받았습니까? 했더니 2014년도에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받았으면 건축법상 도로에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을 것이니까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전화로 확인해도 됩니까? 그래서 전화로 확인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오늘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교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제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걸었더니 거기는 읍 이하의 지역으로서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올리지 않습니다. 왜 안 올리느냐? 읍 이하의 지역은 건축법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용승낙을 하는 걸로 건축허가는 내줬고 도로대장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다시 나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 번지수를 들어가서 건축물 관리 대상에 배치도를 떼어봤어요. 배치도를 떼을 때 배치도에 그 건축허가를 받을 때 여기의 도로를 사용해서 건축을 내줬다는 것이 건축허가 받을 때 여기를 도로를 쓴다는 것이 들어가 있더구만.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그 도로 대장에 올리지 않았어도 건축허가시 도면에 여기를 도로를 쓴다는 것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은 동도를 위하여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으면 또다시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것도 되지만은 담당자가 이럴 때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걸로 건축허가를 내주기도 한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연결시켜야 한다.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제일 첫 번째, 너비가 4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넓이가 4m 이상 되면서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으면은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 폭이 4m가 안 된다. 그건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어도 건축법상 도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도로법에 의한 도로지. 건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4m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를 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962년도에 건축법에서 건축법상 도로는 4m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급차가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그 구급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불자동차. 그러니까 불자동차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불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는 도로를 확보를 해야지 건물을 짓게 해주겠다는 것이 건축법의 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4m가 안 돼서 불자동차가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할 때는 건축법에서 도로를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고 4m 이상이라면은 그거는 도로 대장에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도 되고, 지적도에도 도로로 됐으니까 지적법에 의한 도로도 되고, 건축법에 의한 도로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대장에 고시된 도로입니다. 자, 사도를 만들게끔 되면 사도의 대장에 올려서 관리해야 한다. 사도 대장에 올려서 사도 대장에 올려 있는 도로는 누구든지 막거나 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건축법상 도로 인정을 받으면서 도로를 여기를 갖다 도로를 쓰게끔 허락을 했습니다 하고 정식으로 하게끔 되면 그 사도 대장에 올라갑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사도 대장에 올라가면 막을 수도 없고 돈을 받을 수 없다 보니까 기복변경 신청을 안 하고 그대로 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도로 대장에 다안 올린 건 아니고 정확하게 땅 주인에게 사용수락을 하면서 사도 대장에 올려 있는 도로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대장에 올라가 있을 때는 그거는 건축법상 도로 인정해서 건축권을 내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건축법에 의해 고시된 도로. 2011년 5월 30일 이후부터는 땅에 사용 승낙을 해주게끔 되면은 건축법에서 여기는 누구누구에게 도로를 사용 승낙을 했다고 하고 고시하게끔 됩니다. 2011년 5월 30일 이후에. 그러니까 도로 대장에 올려서 고시가 돼 있다고 하면 그거는 무조건 뭐야?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용 승낙을 받은 토지. 어떤 땅에 내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내 땅에서부터 도로법에 의한 도로까지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땅 주인에게 사용 승낙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용 승낙을 받았다 그러면은 사용 승낙을 받은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 물론 제가 얘기하는 이건 전부 다 기본이 4m가 된다는 조건 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건축법상 도로는 4m가 기본이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보면은 건축법 44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땅이든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가 하나 이상 접해야 한다. 그러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경우가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금 아까 우리 이경규 선생님 말씀하셨죠?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러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는 얘기는 언제냐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은 담당자가 판단을 하는데 담당자가 뭘 갖고 판단하면 마을 안길이라는 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마을 안길이라는 건 무엇이냐? 건축법상 도로가 1962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러면 1962년도 이전에 마을이 만들어졌고 도로가 만들어진 동네가 있죠. 그러면 그것은 집과 도로가 만들어졌고 나중에 건축법상 도로가 만들어진 거죠.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기 이전서부터 도로가 만들어지고 건축법상 도로가 만들어지고 건축허가를 내줬죠. 그런 곳은 마을 안길이라고 해서 그 마을이 생기고 난 이후에 건축법상 도로가 만들어진 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출입에 지장이 없다는 얘기는 언제냐면 마을 안길인 경우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나 출입에 지장이 없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을 안길이라는 것을 입증을 했을 때는 담당자가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안길인 경우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또다시 부지의 사용수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건축법 4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45조에는 어떤 땅에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남의 땅을 이용해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기 위할 때는 그 토지주의 이해관계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옛날부터 사용하던 도로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45조입니다. 그러면 44조에는 보면요. 그 건축법상 도로는 44조와 45조에 있는데 44조는 무조건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지 된다. 그 다음에 다음엔 그렇지 않다. 취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 45조는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할 때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좋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한 법률 안에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 다음의 경우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또 45조에는 남의 땅을 사용하든 반드시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조율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상반된 것이 44조와 45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뭐냐면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사용승낙을 해준 땅 주인이 기복 변경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복이 도로가 아닌 것이 있는데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할 때는 그때는 왜?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건축법상 도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인데 조금 아까 충주시에서 얘기했던 것이 동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92년도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건축물 관리가 있다는 얘기죠. 건축물 관리가 있는데 도시지역에서는 92년도 이전에 건축물 관리자이 만들었을 때는 허가 날짜와 준공 날짜가 건축물 관리에 정확하게 있을 때는 지목에 도로를 안 돼 있어도 건축물 도로를 인정해줘라.
이런 얘기고, 비도시 지역에서는 건축물 관리장의 허가의 특권이 높다 그러면 나중에 양성화만 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건축물 관리장만 있다. 비도시 지역에서는 건축물 관리장만 있다 그러면 그건 건축법상 도로 인정해줘라는 것이 아까 지침에 있었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인데, 그게 뭐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 조례를 결정할 때 담당 공무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든다. 이 나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7번을 보시게끔 되면은 다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법 제3조에 보면은 건축법 제외 경우 이렇게 있거든.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문화재나 철도시설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고, 3조의 세 번째 뭐냐면 읍면 이하의 지역은 건축법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적용하지 아니하냐면은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비읍면 미만의 지역에도 건축법 44조와 45조를 적용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적용하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번서부터 7번까지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데 이게 끝에서 끝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자 보십시오. 아까는 뭐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야? 출입에 제한이 없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담당자가 윗줄을 적용하면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되고 밑에 줄을 적용하면 출입에 제한이 없는 걸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언제는 윗줄을 적용하고 언제는 밑에 줄을 적용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이 우리 일반인들은 알 수 없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담당 공무원에게 지침이 내려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간 것을 보고 담당 공무원이 이럴 때는 허가를 내주고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런 곳은 허가를 내주고 이럴 때는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럴 때는 출입의 지역이 없을 때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뭘 보고 알아야 되냐면은 사례를 보고 알아야 된다. 아, 이렇게 현황이 되어 있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를 반드시 사용을 받고 만들어야지 되는구나. 아, 이럴 때는 출입의 지장이 없는 걸로 해주는 것은 사례거든요.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오늘 이후의 강의는 이렇게 7가지의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었던 실전 사례에 대해서